여러분,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독립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군중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그가 외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독창적인 사상가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키워나간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듯이 말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의견이 쏟아지고, 뉴스를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독일 관념론의 거장들 헤겔과 피이테가 대학 강단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복잡하고 난해했으며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일 뿐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쇼펜하우어는 독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독서는 정신의 탄력성을 빼앗는다. 마치 무거운 짐이 용수철을 짓누르듯이.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독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 없는 독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자의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권의 책을, 몇십 개의 기사를, 몇백 개의 SNS 게시물을 읽으십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소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책만 읽는 사람은 산책을 하지 않고 가마만 타는 사람과 같다. 그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 독서는 원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것을 정련하고 가공하고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독립적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중의 의견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이기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중은 얼마나 자주 틀렸습니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대중은 그를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고흐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아무도 그의 작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말했을 때 아테네 시민들은 그에게 독배를 건넸습니다. 대중의 의견이 항상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중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신의 나태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상가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물고기가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 사회는 권위를 사랑합니다. 박사 학위, 교수 직함, 대기업 임원, 유명 인사.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지적 게으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위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존중과 맹신은 다릅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의 시대 가장 권위 있던 철학자들은 헤겔과 피이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들의 철학이 공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위대한 생각은 고독한 산책 중에 탄생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깊은 통찰을 얻으십니까? 아마도 조용한 새벽, 혹은 혼자 걷는 길 위에서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추상적 이론보다 직접적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뿐이다. 책에서 읽은 지식,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 이론적으로 배운 원칙들. 이런 것들은 간접 지식입니다. 그것들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 수십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에 대해 철학적으로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책에 뭐라고 쓰여 있든, 권위자가 뭐라고 주장하든,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1000명의 목격자보다 한 번의 직접 경험이 더 가치 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눈을 믿고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며 자신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유행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대에는 독일 관념론이었고 20세기에는 실존주의가, 마르크스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상이 유행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유행하는 사상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유행하는 철학은 대개 진리보다는 시대의 편견을 반영한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이념이나 사상이 유행하면 모두가 그것을 따릅니다. 마치 패션처럼 철학도 유행을 탑니다. 그리고 그 유행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오늘날에도 진리이며 2000년 후에도 진리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실천적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의심하라.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태도로 시작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둘째, 직접 확인하라.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냥 믿지 마십시오.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직접 조사하십시오. 셋째, 반대 의견을 경청하라.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대편의 주장을 들어보십시오.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첫 번째 대가는 고독입니다. 대중과 다른 생각을 하면 때로는 외톨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학계로부터 무시당했고 동료 철학자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두 번째 대가는 불확실성입니다. 권위자의 의견을 따르면 편안합니다. 옳든 그르든 적어도 책임은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대가는 노력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대가는 고독과 노력이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세속적 성공도, 명예도, 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하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편적 진리,
영원한 가치, 궁극적 의미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유행이 바뀌고 권력이 교체되며 사상이 흥하고 쇠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너머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이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하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일시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사회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가 원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외부의 강요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만 땅 위에서 살아야 한다. 그는 세속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높은 이상을 추구하더라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깊은 통찰을 얻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비판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철학자의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평생 명확하고 아름다운 독일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의 문체는 간결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추상적 전문 용어를 피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생생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세속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또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철학은 상아탑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라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출근길에 뉴스를 볼 때, SNS를 확인할 때, 회의에서 의견을 낼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독립적 사고의 중요성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는 유산으로 받은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출판사나 후원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한 독립적이 되십시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론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는 확보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이런 규칙성이 그에게 정신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사색을 위해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또한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읽었고 동양 사상을 탐구했으며 자연과학의 최신 발견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평생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배우십시오. 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배우십시오.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읽으십시오.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책에 쓰인 것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마십시오. 대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십시오. 비판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십시오. 하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세속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현실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찰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주조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단 하루도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쇼펜하우어처럼 천재가 아닌데.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독립적 사고가 소수의 천재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고 신뢰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조페나우어는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칸트, 그리고 동양의 현자들. 비록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쇼펜하우어에게 동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료가 있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상가들, 독립적으로 사고했던 용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독립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인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유행과 일시적 여론 너머에 있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 진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주오페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으로 독창적인 사상가들은 보이지 않는 아카데미를 이룬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시대를 초월하여 대화한다. 여러분도 그 아카데미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일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독립적 사고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주조페나우어도 젊은 시절에는 다른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승리들을 축적하십시오. 오늘 SNS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에 대해 한 번쯤 정말 그럴까? 라고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내일은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승리입니다. 모레는 책을 읽으면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저자와 대화하듯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자는 왜 다르게 생각할까? 그것이 세 번째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조페나우어의 철학이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의 무의식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적 사고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적 사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추구할 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배우고 따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긴 밤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잠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출근길에 뉴스를 보다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들기 전 SNS를 보다가, 어느 순간이든 좋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정말 내 생각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주입한 생각인가?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설령 그것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권위자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유행하는 생각과 다르더라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에는 조롱받을지 몰라도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72세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던 푸들 아트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16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기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하며 외로운 길을 걸을 때마다 쇼펜하우어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속삭일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혼자가 아니다. 너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으며, 너를 따라 이 길을 걸을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권위에 순종하고, 대중의 여론에 휩쓸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삶.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세속의 언어로 말하라. 높은 이상을 품되 현실의 발을 딛고 사십시오.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되 지금 여기의 삶을 충실히 사십시오. 독립적으로 사고하되 타인과 소통하십시오. 자신의 길을 가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십시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아침을. 여러분, 긴 밤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그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사색의 깊이가 있기를, 여러분의 목소리에 진실이 담기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잘 자요, 친구여. 그리고 좋은 아침을 맞이하세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여러분 자신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시작.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밤을 감사드리며 안녕히 주무세요. 진리는 영원하다. 그리고 당신도 그 영원한 진리의 일부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